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매번 실제 경매 사건을 토대로 권리 분석부터 수익성 검토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구독을 해주시면 앞으로도 반값 아파트, 수익형 상가, 그리고 오늘처럼 흥미로운 근린시설 경매 물건까지 놓치지 않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서 진행 중인 근린시설 경매 물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흔한 건물일 수 있지만 그 속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의외로 큰 기회가 숨어있는 매물입니다. 과연 이 건물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경매에 나오게 되었을까? 말소기준 권리는 어떻게 설정되어 있고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위험은 없을까? 그리고 실제로 낙찰을 받는다면 얼마의 자본이 필요하고 수익성은 어떻게 될까? 이 모든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천천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경매라는 게 사실 겉만 보고 판단하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권리 분석을 잘못하거나 현장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낙찰을 받고도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길 수 있지요.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매번 권리 분석을 아주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입찰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저희 채널을 꾸준히 보시면서 감각을 익히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 개요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사건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분명히 이런 게 진짜 현장 분석이구나 하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건 기본 정보와 권리 분석의 핵심 포인트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사건의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부산 사하구 신평동 262-14번지 근린시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일반 상가 건물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한 상가 이상입니다. 이번 경매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7,536호입니다. 입찰일은 2025년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번이 3차 매각입니다. 처음 감정가는 무려 42억 3천만 원이었는데 두 차례 유찰을 거듭하면서 이제는 단돈 20억 7천만 원, 즉 감정가의 절반이야 49% 수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약 2억 1천만 원의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보통 이 정도 금액이면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죠. 하지만 이 건물은 대지 283평, 연면적이 무려 555평에 달하는 대형 근린시설입니다. 외관과 규모 확인해보기. 건물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하 1층은 주차장, 1층은 소매점과 냉동냉장 작업장, 2층은 일반 음식점, 3층은 사무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철골 구조로 지어져서 상당히 견고해 보이고 2015년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이기 때문에 아직 준공 10년이 채 안 된 비교적 신식 건물입니다. 도로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서측에는 약 20m 폭의 장평로, 남측에는 56m 도로와 접해 있어서 트럭이 드나들며 냉동창고 등에 하역하기에도 유리한 구조입니다. 즉 물류업체나 식자재 업체 혹은 대형 음식점 운영자에게는 더없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땅도 넓고 건물도 크고 대로변까지 끼고 있는 건물이 왜 경매까지 나오게 되었을까요? 겉만 보면 대박 아이템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반드시 꼼꼼히 따져야 할 권리관계와 특수 조건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입찰했다간 낙찰받고도 수억 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단순히 싼 물건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법률적 위험, 임차인 구조, 투자금 계산, 그리고 수익성 분석까지 끝까지 책임지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이런 대형 근린시설 한번 해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특히 설명란과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를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의 기본 개요와 외관 조건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아 보인다라는 느낌이 강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등기부와 권리관계, 그리고 낙찰자가 떠안아야 할 위험 요소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한순간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외관이 좋아도
권리 분석에서 한 줄 잘못 보면 바로 수억 원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는데 낙찰받고 보니 보증금을 내가 떠안아야 하네. 근저당 뒤에 숨어있던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네. 이런 사례들 실제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권리 분석을 가장 먼저, 가장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이 부분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이미 경매의 절반은 성공한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말소기준권리 확인해보기. 이번 사건 등기부등본을 펼쳐보면 맨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토지와 건물의 최선 순위가 서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토지 쪽에는 2014년 6월 10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억 6,200만 원이 가장 먼저 잡혀 있습니다. 반면 건물 쪽은 조금 뒤인 2015년 4월 24일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1억 4,400만 원이 최선 순위로 올라와 있죠. 즉, 토지와 건물의 기준 권리가 서로 엇갈려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법원은 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라는 문구를 붙여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낙찰자가 앞으로 30년 동안 지상권을 인수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배당과 평가 과정에서 토지 건물의 권리 순서를 맞추기 위해 가상지상권을 설정해 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낙찰자가 인수할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단지 등기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지상권이 살아있네? 이거 인수해야 하나? 하고 헷갈리실 수 있으니 반드시 체크해 두셔야 합니다. 후순위 권리와 소멸 관계 확인해보기. 그 이후로 잡혀있는 권리들을 보면 2015년 4월 이후 근저당 3억 9천만 원, 2024년 농협, 기술보증기금 가압류, 그리고 2024년 7월 임의경매 개시 결정, 2025년까지 이어지는 압류 등 이 모든 권리들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있기 때문에 낙찰과 동시에 깨끗하게 소멸됩니다. 즉,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등기부 권리는 없다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볼 줄 알아도 수천만 원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처음 경매를 접하신 분들은 이게 정말 헷갈립니다. 말소기준 권리가 뭔지, 가등기가 왜 위험한지, 지상권이 어떤 의미인지 이걸 혼자 판단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단순히 물건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입찰 전략, 낙찰 후 처리 방법, 세금 계산, 명도, 협상 팁까지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훨씬 더 빠르고 깊이 있게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물건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구독과 멤버십을 통해 함께 공부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은 준비 하나가 낙찰 후 수천만 원의 손실을 막아주기도 하니까요. 자, 이제 권리 분석을 통해 등기부상 인수 위험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장 큰 장벽은 넘어간 셈이죠.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임차인 구조입니다. 누가 들어와 있고 보증금은 얼마이며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 부분에서 낙찰자가 예상치 못한 수천만 원을 떠안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4단계에서는 임차인 현황과 인수 보증금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임차인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건물이 아주 멀쩡해 보이지만 진짜 위험은 임차인 구조 속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받고 보니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해서 내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계약자와 실제 점유자가 달라서 명도가 꼬인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현황 정리. 이번 사건에서 명세서를 보니 전입자는 단 한 명입니다. 김 씨, 2024년 5월 10일 전입. 그런데 중요한 건 확정일자가 없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즉, 법적으로 대항력도 없고 배당도 못 받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다행이다. 인수 보증금이 없네? 하고 안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저희 채널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 현장을 나가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세서에는 임대차 관계 불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계약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 보증금이 있는데 신고를 안 한 경우. 둘째, 점유자와 계약자가 달라서 복잡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특히 이런 건물에는 법인 임차인, 외국인명의 임차인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명도 협상은 시간이 훨씬 길어지고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겉으로만 보고 절대 안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장의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현장 임장 보고서와 함께 꼼꼼히 다뤄드립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영상에서는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실제 명도, 전략, 합의 비용, 소송 대비 플랜까지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이런 물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그냥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주세요. 혼자 덤볐다가 낭패 보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자, 이제 권리 분석에 이어 임차인 구조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인수 보증금이 없어서 안심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명도, 과정과 점유 확인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이 건물을 낙찰받으려면 실제로 얼마의 현금이 필요할까? 낙찰가, 취득세, 법무비, 인수보증금까지 포함한 총 자기자본 구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진짜 투자자의 눈빛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정말 중요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건물을 최저가로 낙찰받는다면 과연 실제로 얼마의 현금이 필요할까? 겉으로만 보면 단순히 낙찰가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경매에서는 낙찰가 외에도 반드시 챙겨야 할 돈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낙찰가와 대출, 자기자본. 이번 사건의 3차 최저 입찰가는 약 20억 7천만 원입니다. 만약 이 금액에 낙찰을 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보통 투자자분들은 전액 현금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70% 정도는 은행 대출, 나머지 30%는 자기자본으로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20억 7천만 원의 70%는 약 14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로 조달한다고 치고 나머지 30%는 현금으로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바로 약 6억 2천만 원입니다. 즉, 낙찰가만 놓고 보면 6억 2천만 원이 있으면 가능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취득세와 각종 세금. 낙찰을 받으면 곧바로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취득세입니다. 근린시설의 경우 보통 약 4.65% 수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요. 최저가 20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대략 1억 300만 원 정도가 취득세로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이 세금은 대출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기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법무비용과 기타 경비. 여기에 법무사 수수료, 등기 이전 비용, 인지세, 송달료 같은 자잘한 비용까지 합치면 약 500만 원 정도는 추가로 잡아야 합니다. 명도 협상 비용. 그리고 또 하나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명도 협상 비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막상 현장에 가면 점유자가 버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협상을 위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여유 자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총 자기자본 정리. 이제 모든 비용을 합쳐보겠습니다. 낙찰가에서 필요한 자기자본이 약 6억 2천만 원, 여기에 취득세 1억 300만 원, 법무비용 500만 원, 그리고 명도 협상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국 최소 7억 5천만 원에서 8억 원 가까운 현금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20억 건물이 반값이네, 싸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낙찰가 외에 세금, 비용, 명도비까지 모두 포함해야 진짜 투자금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계산을 단순히 보여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낙찰가를 19억, 20억, 21억으로 써냈을 때 각각 얼마의 현금이 필요한지 세밀하게 비교할 수 있는 자료까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 계산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자 덤볐다가는 낭패 보기 쉽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억 원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저가 기준으로 실제 필요한 자기자본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 건물을 낙찰받으려면 최소 7억 5천만 원 이상은 현금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큰 돈을 들였을 때 과연 이 건물이 매달 얼마의 월세 수익을 안겨줄까요? 6단계에서는 바로 그 부분, 임대 수익 분석과 예상 수익률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진짜 돈이 되는 물건인지 아닌지가 확실히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건물의 진짜 매력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단순히 근린시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건물은 그런 일반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정육점과 정육식당, 식자재 유통업체를 위해 딱 맞춤으로 설계된 특수 건물입니다. 시설 완비 강조.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미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 냉장 냉동창고, 고기 손질과 보관을 위한 전처리 설비, 대량 보관용 상업용 냉동기계, 그리고 식육식당 운영이 가능한 홀과 주방 공간까지. 즉 세입자는 몸만 들어오면 됩니다. 별도의 인테리어나 장비 투자 없이 곧바로 장사 시작이 가능한 올인원 시설이죠. 임대 구조. 그렇다면 이런 건물은 임대료를 어떻게 책정할까요?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 구조는 전세 10억 월세 1,100만 원입니다. 왜 전세 10억일까요? 감정가가 42억이 넘는 이 건물을 순수 전세로 25억, 30억 맞추는 건 세입자 입장에서 부담이 큽니다. 현실적으로는 10억 전세 보증금에 월세를 맞추는 게 가장 시장성이 높다는 겁니다. 투자 구조 대출과 상환.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처음 낙찰을 받으면 은행에서 약 14억 5천만 원의 대출을 씁니다. 그리고 내 돈은 약 7억 3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전세 보증금 10억 원을 내놓죠? 이 전세금을 곧바로 은행 빚 상환에 씁니다. 그러면 대출은 14억 5천 4억 5천으로 줄어들고 이자 부담도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자와 수익 계산. 줄어든 대출 4억 5천만 원에 대한 연 4% 이자 한 달로 환산하면 고작 151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갑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월세는 얼마라고요? 무려 1,100만 원입니다. 즉 1,100만 원 월세에서 151만 원 이자를 빼고 나면 매달 949만 원의 순수익이 남습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억 1천만 원이 넘는 순수익입니다. 내가 투입한 자기 자본은 약 7억 3천만 원인데 연 15%가 넘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는 셈이죠. 여러분, 이런 계산이 바로 실전 투자자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20억짜리 건물이 반값이네, 싸다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대출을 어떻게 쓰고 전세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순수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단순히 물건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전세월세 조합별 수익 구조표 그리고 실제 대출 상환 시뮬레이션 자료까지 제공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나도 이런 계산 혼자 하긴 벅차다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수억 원 차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건물은 세입자가 몸만 들어오면 됩니다. 시설과 장비가 모두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임차인 찾기가 훨씬 수월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달 950만 원에 가까운 수령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다음 7단계에서는 이 건물을 몇 년 뒤에 매각했을 때 차익까지 얼마나 남을 수 있는가? 즉, 보유 매각 이익을 모두 합쳐 최종 시뮬레이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 단순히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식자재 유통정육식당 사무실까지 올인원 패키지입니다. 이 정도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할 말은 단 하나죠. 사장님, 저 그냥 몸만 들어오면 되겠네요? 지하 비일 190평 주차장 먼저 지하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려 190평 규모. 보통 건물 지하라고 하면 주차장 10대 정도가 전부인데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주차는 거의 만푸장으로 손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는 공간은 일부는 냉동 냉장 창고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육식자재 업종을 생각하면 바로 물류기지 역할까지 가능한 거죠. 차를 대고 고기를 싣고 바로 올려서 팔 수 있는 구조. 그야말로 영업 동선이 완벽합니다. 1층 정육 판매 매장자, 이제 1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여긴 깔끔한 정육 판매 매장. 손님이 직접 들어와 고기를 사고 또 이 고기를 바로 2층 식당으로 들고 올라가 먹을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요즘 인기 있는 정육식당 시스템이 여기서는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입자는 인테리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냉동창고과 냉장창고도 모두 설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냉동고, 냉장고도 여러 대 있습니다. 2층 169평 대형 식당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2층 식당 무려 169평. 웬만한 웨딩홀 뺨치는 규모입니다. 좌석만 300석 이상 배치 가능하고 단체 손님 연회 기업 모임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님들이 1층에서 산 고기를 구워 먹는다?
생각만 해도 장사 그림이 딱 나오죠. 정육 판매와 식당 매출이 동시에 올라가는 구조. 정육점 대형 식당의 시너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3층 사무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층. 여기는 사무실과 관리 공간입니다. 직원 휴게실, 회계발주 관리, 행정 업무까지 전부 소화 가능합니다. 즉, 이 건물 안에서 판매 식사 관리까지 원스톱으로 해결되는 셈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하 190평 주차 물류 창고, 1층 정육 판매, 2층 169평 대형 식당, 3층 사무실. 이게 바로 본 물건, 근린시설의 진짜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냥 상가 건물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몸만 들어오면 곧바로 영업 시작 가능한 건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임대 운영자 입장에서는 곧장 매출이 터져나오는 구조죠. 이런 구조를 모르고 단순히 외관만 보고 들어가면 진짜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수익 계산만 쭉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투자자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질문이 있죠. 과연 이 금액에 임차인이 들어올까? 내가 직접 운영하면 장사가 정말 잘 될까? 첫 번째 걱정, 임대가 나갈까? 전세 10억에 월세 1,100만 원. 계산으로는 딱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숫자처럼 움직이지 않죠. 실제 세입자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려면 몸만 들어와도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냉장 창고, 냉동기계, 전처리 설비, 홀 인테리어까지 완비된 상태라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해본 장사인데 10억이나 넣어도 될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임대 모델은 시설의 완벽함이 최대 무기이자 동시에 불안 요소를 덜어줄 안전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시장에 따라 공실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죠. 두 번째 걱정, 직접 장사했을 때 직접 운영하면 순이익이 월 3천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고기를 한 번도 안 다뤄봤는데 과연 될까? 여기서부터 리스크가 커집니다. 정육점을 운영해 본 사람이 들어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미 거래처 공급망 손님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운영한다면 이 건물은 금상첨화입니다. 그야말로 돈 찍어내는 기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덤빈다면 냉장고는 돌아가도 가게는 금방 냉각돼 버릴 수 있습니다. 결론, 선택은 경험에 달려있다. 여러분, 숫자로만 보면 임대도 좋고 직영도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험이 관건입니다. 임대 모델 시장에서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느냐? 직영 모델 경험 있는 운영자가 맞느냐? 이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비로소 진짜 수익이 나옵니다. 저희 채널은 단순히 계산기 두드리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과연 이 조건이 실제 시장에서 먹히겠는가? 실제로 장사가 잘 되겠는가? 이 질문까지 깊이 파고듭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실전 투자 분석 자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임대 수익과 직접 운영 수익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진짜 큰 돈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매각 차익입니다. 오늘은 개인과 법인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실제로 얼마가 내 손에 남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개인 명의 2년 이상 보유 후 매각. 먼저 개인 명의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낙찰가 21억 1천만 원. 총 투자금, 세금, 취득세, 법무 비용 포함 약 22억 9천만 원. 매각가 감정가 42억 3천만 원. 차익 42억 3천, 22억 9천, 19억 4천만 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이야 20억 가까이 남네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개인은 세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10%, 기본공제 250만 원 적용하고 나서도 실질 과세표준은 약 17억 4천만 원. 여기에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치면 약 7억 5천만 원 안팎이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개인이 2년 보유 후 매각하면 최종 순수익은 약 11억 9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법인 명의 즉시 매각. 이번엔 법인 명의로 낙찰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낙찰가 21억 1천만 원. 총 투자금 22억 9천만 원. 매각가 42억 3천만 원. 차익 동일하게 19억 4천만 원. 법인은 장기 보유 공제가 없습니다. 대신 단일세율 22%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세까지 합쳐도 세금은 약 4억 3천만 원 수준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즉시 매각하면 최종 순수익은 약 15억 1천만 원입니다. 결론, 개인 vs 법인. 개인 2년 보유 약 11억 9천만 원.
법인 즉시 매각 약 15억 1천만 원. 같은 건물 같은 매각가인데도 법인은 바로 팔아도 개인보다 약 3억 2천만 원을 더 챙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근린시설 사례에서 보셨듯이 같은 차익이라도 세금 구조에 따라 내 통장에 꽂히는 돈은 천차만별입니다. 개인은 시간을 버텨야 하지만 법인은 즉시 매각해도 더 많이 남는 구조죠. 여기서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나는 개인으로 할까? 법인으로 할까? 2년을 기다릴까? 아니면 바로 현금화할까? 이 답은 혼자서 고민한다고 풀리지 않습니다. 현장 데이터, 세금 구조, 매각 타이밍을 다 아는 전문가와 상의해야만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전경매연구소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단순히 건물 외관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권리 분석, 임대 구조, 매각 전략, 세금까지 한 번에 풀 패키지로 분석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채널은 단순한 유튜브가 아닙니다. 부동산 매매업과 투자 컨설팅업으로 정식 등록된 주식회사 실전경매투자연구소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식 플랫폼입니다. 합법적인 계약 및 자문 진행 세금까지 안전하게 처리 낙찰 후 명도, 임대, 매각까지 풀 관리. 투자자 여러분, 이런 기회를 혼자 고민하다 놓치지 마십시오.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여러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옵니다. 오늘 보신 근린시설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겠지만 누군가는 이걸로 10억, 15억 현금을 가져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분석력 그리고 실행력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 누르시고 멤버십 가입하시면 제가 분석한 물건들을 누구보다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입찰 예상가와 낙찰 전략까지 선공개해 드립니다. 여러분, 망설이는 사이에 누군가는 입찰을 마칩니다. 놓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실전 투자자의 길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에서는 낙찰과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매각 시점, 명예 선택, 세금까지 풀 패키지로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개인으로 갈까, 법인으로 갈까? 고민되신다면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욱 큰돈 만드는 경매 물건으로 찾아오겠습니다.